반갑습니다. 자,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에 담은 로봇 테마 관련 종목들도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놓치지 말고 꼭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로봇 산업을 이야기하면 모두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이름이 있죠. 바로 테슬라입니다. 사실 2022년 테슬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을 때만 해도 반응 대다수는 냉소적이었죠. 와, 과연 저게 현실이 될까 하는 의심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입니다. 한국의 연구진들조차 테슬라를 따라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테슬라가 만드는 로봇이 결국 세상의 표준이 될 로봇이라고 말할 정도로 판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옵티머스죠. 테슬라의 옵티머스는 실제로 배터리 납품 공정을 훈련받고 있습니다. 배터리를 짚고 검사하고 정확하게 정리까지 합니다. 겉만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충격적인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이 행동이 프로그래밍된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로봇이 스스로 학습한 파운데이션 모델 안에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판단을 직접 끌어오는 겁니다. 실수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자기 스스로 그걸 교정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걸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요즘 로봇 영상은 대부분 화려한 동작쇼가 중심이죠. 뛰거나 구르거나 덤블링 하는 식으로요. 그런데 테슬라 로봇은 그런 걸 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테슬라는 일하는 로봇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장에서 사고 위험 때문에 뛰는 건 금지입니다. 불필요한 동작은 오히려 위험하고 비효율적이죠. 테슬라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들의 자동차 공장에서 쓰일 수 있는 공정 하나하나를 로봇이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이게 북미, 중국, 한국의 제조업이 앞으로 맞이할 진짜 혁신입니다. 특히 한국처럼 인구 절벽이 심각한 나라에서는 필연적으로 산업 현장에서 사람이 빠진 자리를 로봇이 대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가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는데요. 이 분야에서 가격을 공개한다는 건 거의 금기처럼 여겨졌습니다. 기술이 완성도도 낮고 시장도 없고 생산 단가도 불확실하니까요. 누구도 자신 있게 숫자를 언급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 테슬라는 달랐습니다. 아예 공식 석상에서 2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2,800만 원이라는 숫자를 박아버렸습니다. 이 가격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지만 가정용 로봇이 빨래, 설거지, 육아 보조까지 도와주는데 그 가격이 연봉보다 싸다는 소리입니다. 단순히 싼 가격을 제시해서 시장이 흔들린 게 아니죠. 성공만 한다면 세상이 뒤집힌다는 걸 정확하게 전달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인데요. 물론 지금 당장 2만 달러에 팔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건 테슬라가 목표를 고정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그 목표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제조 인프라와 AI 연구력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업혁명은 범용기기가 누구나 살 수 있는 가격으로 풀릴 때 일어납니다. 스마트폰, PC, 자동차, 전기기기 등 세상을 바꾼 모든 제품은 대중적으로 쓰이기 시작했을 때 진짜 혁명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이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휴머노이드 로봇은 범용기기입니다. 청소, 조립, 돌봄, 운반, 공장, 라인 작업, 사람이 하는 대부분의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디바이스죠. 그런데 만약 이 범용 로봇이 2만 달러에 풀린다면 그 순간이 바로 새로운 산업혁명의 점화 시점이라는 겁니다. 테슬라는 이걸 이미 보고 있고 그걸 위해 지금도 천문학적인 자금을 부어 넣고 있습니다. 남들은 시장도 없는데 왜 저러냐며 비웃을지 몰라도 테슬라는 이 목표를 향해서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가장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기업입니다. 옵티머스의 최신 스펙을 보시면 키 173cm에 무게 57kg, 게다가 손가락 자유도가 22개까지 구현됐는데 사람 손의 자유도가 20여 개 수준이라는 걸 생각하면 인간의 손을 거의 따라잡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로드맵인데요. 올해 안에 월 1000대, 내년부터는 월 10,000대, 즉 연 12만 대의 양산 체제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내년 초에 공개될 옵티머스 3세대에서 테슬라가 노리는 핵심 포인트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초소형 액추에이터, 손가락 구동력, 정밀 제어 기술의 로봇 손, 그리고 또 하나는 공장에서 실제로 일할 수 있도록 기술을 최적화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진짜 산업혁명이 나겠죠. 그런데 로봇이 스스로 움직이려면 주변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분야에서 테슬라가 이미 전 세계 1위 데이터 기업이라는 거예요. 수백만 대의 테슬라 차량이 도로 위에서 실시간으로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판단하고 자율주행을 수행하면서 매일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테슬라 본체로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 데이터가 무엇에 쓰일까요? 그대로 로봇에 들어갑니다. 자율주행 기술 자체가 로봇의 눈, 귀, 뇌에 연결되기 때문에 테슬라는 로봇의 자율 행동 능력에서 다른 기업들이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우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전략은 아주 단순합니다. 뛰고 구르는 건 지금 중요하지 않다. 공장에서 실제로 일하는 로봇을 만든다. 그리고 가격을 2만 달러로 찍는다. 이 세 가지가 테슬라를 휴머노이드 산업의 절대 기준점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전 세계가 테슬라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실제로 글로벌 시장의 변화가 크게 눈에 띄는데요. 스마트폰 시장을 예로 들어볼게요. 만약 초기에 아이폰만 존재했다면 어땠을까요? 애플이 부품 공급을 멈춰버리는 순간 전 세계 산업이 멈춰버릴 겁니다. 그래서 삼성, LG, 구글 등 여러 기업이 스마트폰 생태계를 함께 구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휴머노이드 시장이 딱 그 상황입니다. 테슬라가 만든 기준점을 넘지 못하면 모든 제조업이 테슬라 생태계에 종속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2020년 이전에는 존재감도 거의 없던 휴머노이드 스타트업들이 최근 몇 년에 들어서 미친 속도로 증가했고 전 세계적으로 펀딩이 폭발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가장 먼저 언급할 만한 기업이 있는데요.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한때 로봇계의 마블 스튜디오 같은 존재였습니다. 2010년대 후반에는 이 기업이 새로운 로봇 영상을 공개하겠다는 말만 해도 사람들이 잠을 못 잤거든요. 로봇의 기괴한 점프, 덤블링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2020년대에 들어서는 상황이 변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새로운 영상을 올려도 사람들은 아,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는 여전히 덤블링 중인데 테슬라는 옵티머스가 공장에서 실제로 일하는 장면을 계속 공개하고 있으니까 결국 시장이 묻기 시작합니다. 아틀라스는 어떻게 부가가치를 만들 거냐고요? 이 질문을 피할 수 없게 되자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결국 방향을 틀었습니다. 작년부로 공장에서 일할 로봇을 만들겠다고 공식 선언을 한 건데요. 대주주가 현대차이기 때문에 자동차 공장에서의 실사용 모델로 방향이 바뀐 겁니다. 여태까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핵심 기술은 유압이었는데 이게 포크레인처럼 엄청난 힘을 내는 기술이에요. 사실 유압은 파스칼의 원리상 이론적으로 거의 무한대의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작은 로봇 몸체 안에 유압 실린더를 꽉꽉 채워 넣었었죠. 이 기술은 그야말로 넘사벽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업화를 생각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힘이나 반응성은 훌륭한데 시스템이 복잡하고 무겁고 유지보수가 어렵고 단가가 높거든요. 휴머노이드를 실제로 팔아서 돈을 벌기에는 유압이라는 게 구조적으로 불리해요. 결국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자신들의 넘사벽 기술력이라 불리던 유압을 버리고 전기 모터로 방향성을 틀었습니다. 정체성을 스스로 내려놓은 결정인데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워낙 탄탄한 곳이라 전기 모터 기반으로 바꾼 현재도 순수 퍼포먼스에서 여전히 세계 1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로봇 시장은 팔기 위한 준비가 끝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구독자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퀴즈 이벤트 하나 준비했는데요. 정답을 맞추시면 지금 시장에서 진짜 조용하게, 정말로 조용하게 움직이기 시작한 비공개 로봇 히든주 하나 바로 제공해 드립니다. 뉴스나 기관에서도 언급되지 않고 리포트도 없고 극소수의 내부 자료들로 준비된 종목이기 때문에 어디 퍼지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요. 이건 소수만 알아야 수익이 나는 종목이에요. 자, 그럼 문제 갑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일단 제가 구독자분이 맞으신지 확인할 수 있도록 댓글에 구독이라고 남겨주시고요.
그다음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 들어가셔서 정답이 뭔지 골라주시면 됩니다. 골라주시면 제가 바로 확인해서 마친 분들, 소수의 구독자분들께만 비공개 로봇 히든주와 왜 이 종목이 지금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는지 투자 근거가 될 만한 내부 자료까지 패키지로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짧은 설문까지 참여해 주시면 히든주뿐만 아니라 제가 영상에서 절대 언급하지 않는 추가 종목 정보들, 매매 타이밍과 목표 수익률까지 전부 묶어서 보내드리니까요. 딱 10초만 시간 내셔서 구독자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로그인 필요 없고 딱 구독 인증만 하시면 됩니다. 투자로 벌 줄 아는 분들은 이런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으시겠죠. 자, 다들 참여 완료하셨다면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벌어진 흥미로운 사건이 있죠. 글로벌 로봇 시장의 권력 지도가 보이는데요. 바로 깐부치킨 회동 사건입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 현대차그룹의 정의선 회장. 이 세 명이 한 치킨집에 모여서 치맥을 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지 않으셨나요? 왜 SK하이닉스 최태원 회장은 없었을까요? 반도체의 핵심 플레이어인데 AI GPU 공급망에서도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회사인데 왜 초대되지 않았을까요? 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 모임의 본질은 AI 회동이 아니라 로봇 회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삼성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갖고 있고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갖고 있습니다. 둘 다 로봇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죠. 하지만 SK 로봇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빠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만남 바로 직후에 움직인 GPU 구매 규모를 보면 이 회동의 진짜 목적이 로봇이었음이 명확해집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그룹은 5만 개를 도입했고 네이버는 클라우드용 GPU를 6만 개 도입했죠. 게다가 엔비디아는 최근 한국 전체 AI GPU 보유량이 30만 개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현대차입니다. 현대차가 GPU를 왜 사야 할까요? 자율주행?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이것도 일부 맞고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현대차가 엔비디아 블랙웰을 기반으로 AI 팩토리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AI 팩토리는 프롬프트 짜는 데이터 센터가 아닙니다. 피지컬 AI, 즉 몸을 가진 AI, 로봇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제조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현대차와 엔비디아는 4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제가 최근 2년간의 로봇 투자 흐름을 전부 정리해 보니까 결론은 너무 명확하더라고요. 지금은 AI가 드디어 몸을 얻은 시점이고 초고속 성장 단계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2035년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규모는 5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전망치가 작년 대비 6배나 뛰었다는 점입니다. 이건 시장 조사기관들이 예측을 못했다기보다 AI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 따라잡지 못한 거예요. 실제 로봇 공학자들 사이에서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 이렇게 엔비디아 생태계에 한국 대기업들이 합류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제부터는 한국 기업들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엔비디아와 함께 약 4조 원대 규모를 투자해서 AI 기술 센터, 피지컬 AI 애플리케이션 센터, 피지컬 AI 데이터 센터 이렇게 3개의 거점을 국내에 설립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엔비디아의 피지컬 AI 기술과 연산 칩이 본격 탑재되면 현대차가 지분을 보유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로봇 경쟁력도 자연스럽게 한 단계는 올라가게 됩니다. 판단 능력, 동작 계획, 작업 효율 등이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수밖에 없죠. 다만 보스턴 다이내믹스 입장에서는 시간이 아주 넉넉하지는 않은데요. 현재 소프트뱅크가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약 12.4%를 들고 있고 이 지분을 현대차 측에 넘길 수 있는 조건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2025년 6월 20일까지 상장이 결정된 경우. 두 번째, 거래 종결일로부터 4년 이내에 상장이 안 된 경우. 이 두 조건은 이미 시한이 지났고 상장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소프트뱅크는 지분을 정리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조건이 거래 종결일로부터 5년 이내, 즉 2026년 6월 20일까지 상장이 되지 않을 경우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아무 조건 없이 지분을 넘길 수 있습니다. 소프트뱅크 입장에서 보면 조금 애매할 수 있죠. 처음 팔기로 결정할 때만 해도 로봇 시장의 미래가 지금처럼 뚜렷하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 로봇 시장이 급격하게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조건까지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 입장에서 시나리오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소프트뱅크 지분을 최대한 많이 가능하면 100%에 가깝게 매수한 뒤 상장을 추진하는 거죠. 굳이 상장시켜서 소프트뱅크에게 12%의 상장 차익을 나눠줄 이유가 없으니까요. 이 지점에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왜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고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여기에는 신사업 측면도 있지만 사실 더 큰 추근 지배 구조 개편입니다. 정의선 회장이 현대모비스 지분을 더 확보해야 하는 상황인데 현재 현대모비스 지분 일부를 기아가 들고 있습니다. 결국 정의선 회장이 기아 지분을 사오는 구조가 필요하고 여기에만 최소 6조에서 8조 원 정도의 자금이 들어갑니다. 이 돈을 어디서 마련할까요? 정의선 회장은 개인 자금으로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이미 수천억 원 규모를 투자해 둔 상태입니다. 시장에서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상장할 경우 기업 가치를 30조 원 안팎으로 보고 있고 그때 일부 지분을 정리하면 필요한 6조에서 8조 원 정도의 자금을 만들 수 있다는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은 단순한 로봇 상장이 아니라 현대차 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 퍼즐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다음으로 삼성전자는 훨씬 더 직접적이죠. 젠슨 황은 삼성이 엔비디아의 모든 로봇 프로세서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여기에 더해 삼성전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통해 로봇 개발 기술도 함께 확보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을 단계적으로 늘려왔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에는 콜옵션을 행사해 총 35%까지 보유 지분을 확대했습니다. 이제 삼성전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확실한 최대주주입니다. 이걸 단순한 재무 투자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사실상 전략적 종속 관계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LG전자입니다. LG전자와 엔비디아의 협력은 이미 공식 발표가 나왔죠. AI 기반 로봇 제어 기술과 스마트홈, IoT, 가전 제어 분야에서 10년 넘게 경험을 쌓아온 기업이기 때문에 AI 기능의 경험이 충분히 축적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LG이노텍은 로봇의 눈 역할을 하는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고 LG에너지솔루션은 고밀도 배터리를 제공할 수 있겠죠. 여기에 더해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LG전자가 로보티즈 지분 약 7%대 중반을 보유한 대주주라는 점입니다. 로보티즈는 로봇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액추에이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로봇 한 대가 팔릴 때마다 LG 계열사 여러 곳이 동시에 매출을 올리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 빅테크 대기업 밸류체인에 들어가 있는 국내 중소형 상장사들입니다. 삼성, 현대차, LG,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플레이어들은 방향성만 제시하고 실제 수혜는 그 생태계 안에서 부품을 공급하고 기술을 붙이는 중소형 상장사들이 먼저 받아요. 이제부터는 국내 수혜 종목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휴머노이드 로봇을 볼 때는 크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두 축으로 나누어서 봐야 하는데요. 하드웨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액추에이터입니다. 로봇의 관절과 근육에 해당하는 부품인데 로봇 한 대의 원가 중 액추에이터가 차지하는 비중은 30%에서 많게는 60% 수준까지 올라가는데요. 게다가 내년 초에 공개될 옵티머스 3세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바로 로봇 손에 들어가는 소형 액추에이터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국내 상장사 중에서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기업이 로보티즈입니다. 로보티즈는 한국 전자로봇 밸류체인뿐 아니라 글로벌 로봇 밸류체인에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입니다. 손가락 제어 미세, 구동 정밀 액추에이터 같은 고도화된 기술을 갖고 있고 실제로 다이나믹 셀 제품이 40여 나라에 수출되며 이미 글로벌 표준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삼성, LG, 현대차뿐 아니라 테슬라, 구글, 아마존, MS 같은 글로벌 빅테크가 선주문 넣는 회사가 국내에 있다는 건 그 자체로 밸류가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하이젠도 중요합니다. 단순 구동 모듈이 아니라 로봇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지,
즉 제어 시스템을 함께 개발합니다. LG전자가 엔비디아 생태계에 합류한 뒤 가장 먼저 파트너 후보군에 올라온 회사가 하이젠이에요. LG의 로봇 전략이 가전 산업용으로 확장될 때 실제 모터 액추에이터 제어 기술을 붙여줄 기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산업용 로봇을 기반으로 하는 로보스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테슬라 옵티머스 3세대는 산업용 라인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용 팔조립 자동화 라인을 공급하는 업체들도 이번 사이클에서 재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LG전자가 직접적인 주요 주주라는 점도 강점입니다. 현대차 밸류체인 쪽에서는 현대모비스가 강력합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을 직접 들고 있고 휴먼노이드용 액추에이터 협상을 이미 진행 중입니다. 자동차 부품에서 쌓은 정밀 제조 기술이 로봇 부품으로 전환되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상장하면 밸류 레버리지는 모비스 쪽으로 가장 먼저 반영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스턴 다이내믹스 제품의 유통 AS를 담당하는 현대오토에버도 꼭 보셔야 합니다. 유통 AS는 원가가 거의 없기 때문에 판매량이 증가하는 만큼 이익률이 수직 상승하는 구조예요. 정의선 회장이 직접 지분을 많이 들고 있는 회사기도 합니다. 이제 소프트웨어도 꼭 보셔야 합니다. 테슬라가 강조하는 건 로봇의 동작뿐 아니라 공장 내 실내 자율주행, 관제 시스템, 로봇 OS입니다. 삼성, 현대차, 테슬라의 동시에 러브콜을 받는 회사들이 바로 이 소프트웨어 계층에 포진해 있습니다. 향후 로봇 산업의 차별화 포인트는 하드웨어 성능이 아니라 AI 제어 운영 소프트웨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스킬드 AI가 로봇계의 안드로이드가 되겠다고 말한 이유도 바로 이 포인트예요. 이제 투자 관점에서 말씀드려보자면, 말씀드린 기업들은 현재 시장에서 이미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기업들이고 주가가 상당 부분 선반영된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로봇 시장 전체 규모와 실제 수익성이 아직 본격적으로 숫자로 드러난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 관점에서는 업사이드가 더 남아있다고 보는 시각도 유효합니다. 지금 이미 보유 중인 분들은 올랐다고 전부 팔고 나가기보다는 비중 조절 수준에서 접근하시고, 아직 진입하지 못하신 분들은 분할 매수 관점에서 2에서 3년 이상을 보고 들어가는 전략도 고려할 만합니다. 로봇 산업의 성장 사이클은 대략 3에서 5년 단위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간 변동성은 피하기 어렵지만 큰 흐름이 꺾였다고 보기는 이른 구간입니다. 엔비디아는 로봇 생태계의 중심에 서 있고 삼성, 현대차, LG는 이 생태계에 합류한 상태입니다. 국내 밸류체인 기업들에게도 분명히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이 흐름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어디에 포지션을 잡을지는 각자의 투자 전략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지금 이 시점이 로봇 시대의 초입이라는 점만은 차분하게 짚고 넘어가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확실한 방향을 드렸다면 좋겠습니다. 로봇 섹터는 이제 막 시작된 시장이고 앞으로 몇 년 동안 가장 많은 기회가 나올 분야입니다. 계속 관심 가져보시고 흐름만 잘 따라가셔도 좋은 수익 구간은 충분히 열릴 겁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가장 빠르게 핵심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모두 안정적으로 수익 내시고 다가오는 로봇 사이클에서 꼭 큰 기회 잡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